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실 건가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흑막의 정치가 조제프 푸세에 대한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돕기 위해 오스트리아 유대계 작가인 슈테반 츠바이크의 예로 들겠다. 조제프 푸셰는 프랑스 혁명에서 나폴레옹 시대를 거쳐 왕정 복고에 이르기까지 수도사, 혁명가의 밀정, 경무 대신 등 상황에 따라 역할과 태도를 바꾸어가며 격동의 시대를 영리하게 건너온 정치가다. 혁명기에는 급진적 공산주의자로서 교회를 파괴했으며 음모론 꾸며 프랑스 혁명기 당시 정치가였던 로베스피에르와의 정치적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나폴레옹 시대에는 황제 대신에 활약하였고 나폴레옹의 패위 후에도 생명력을 유지할 만큼 변신의 귀재이자 전설적인 인물이다. 왕정복고 시절에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반동적 경무 대신에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렇듯 지주 없는 푸셰를 가리켜 당대는 물론이고 후세 사람들까지 타고난 배신자, 이기적인 변질자 등의 모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슈테반 츠바이크는 푸셰를 하나의 걸출한 스타일로 해석한다. 푸셰는 냉혈한이었던 모양이다.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근육 하나 일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표정만으로 그의 의도를 파악해내지 못했다. 푸바이크는 푸셰의 이러한 냉혈한적인 면모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푸셰의 태연자약하고 흔들림 없는 냉혈적 역시 그만의 고유한 능력의 중 하나이다. 그는 절대로 신경질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감각적인 욕망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끓어오르는 열정은 머릿속 깊은 곳에 잠재웠다가 서서히 발산한다. 자신의 실력 발휘를 두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노린다. 상대방의 정열이 타오를 만큼 타오르게 만들고는 잠자코 기다린다. 상대의 정열이 완전히 소모되었거나 정열을 억제하지 못해 결점을 드러내고 마는 순간 푸셰는 가차없이 달려들어 칼을 휘두른다. 그 무신경한 인내심이 무서울 정도다. 그는 일생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의 가면을 쓰고 살았다. 그도 그럴 것이 분쟁과 모함의 씨앗이 될 온갖 서류를 손에 놓고 가만히 때를 기다리는 자신의 본성을 숨기기에 그만한 가면이 없기 때문이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 모든 사람을 조종하고 문서와 기록을 마지막 보루 삼아 숨어 있다가 아무도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는 새 공격을 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만의 전술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푸셰의 스타일은 흑막 스타일로 푸셰는 평생 이 스타일을 고집했다. 겉으로는 절대로 권력을 드러내지 않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조종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어떤 책임도 떠안지 않는 것. 언제나 1인자의 배후에 숨어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을 앞세워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는 것. 그것이 그 1인자의 시대가 끝나감을 느끼면 때를 가리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등에 칼을 꽂는 일. 이것이 평생을 일관한 그의 삶의 방식이며 루틴이었다. 푸셰는 자신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나폴레옹과 같은 카리스마는 없었지만 분위기를 간파하는 예민한 감각이 있었다.
그의 이 특성을 냉정하고 인식하고 철저하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었다. 메달이나 훈장을 달아도 전혀 어울리지 않았으며 공들여 치장하거나 인기에 연연하는 일도 없었다.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는 있었지만 전혀 위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았다. 그는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로 소근거리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험담하는데 적당할지 모르지만 열변으로 대중을 사로잡기에는 역부족임을 그 스스로 익히 알고 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책상에 앉아있는 자신, 조용한 방 안에 있는 자신, 권력의 배후에 숨어있는 자신이 가장 강한 것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런 곳이야말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안전하게 엿보고 관찰하고 설득할 수 있으며 배후 조종을 하면서도 외부에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춘 채 발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습성을 냉정하게 인식하여 세상과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을 터득했다는 의미에서 보면 푸세는 스타일 만들기의 천재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스타일 형성에는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20세부터 30세 때까지 10년간 지내온 오라토리 5회 수도원 생활의 영향이 막대했다. 이후 삶에서 그가 활용한 기술의 대부분은 이 기간에 단련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츠바이크는 이렇게 기록했다. 조제프 푸셰는 오라토리 5회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외교가로서 활약하는 데 유용한 모든 것을 배웠다. 그 중에도 침묵하는 기술, 도회술, 상대방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기술 등은 그의 인생의 여러 장면에서 위력을 발휘한 기본 기술이다. 푸셰는 평생 아무리 격한 위기 순간이 와도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치 단단한 벽처럼 굳어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표정으로 일관했으며 울화가 뻗쳐 눈동자에 실핏줄이 비치거나 핏대를 세우며 격앙되는 일 한 번 없었다.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든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일이든 가리지 않고 전혀 억양 없는 말투로 일관했으며 황제 앞이든 소란스러운 국민의회에도 한결같이 침착하게 행동했다. 이렇듯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자기를 절제하고 엄격하게 그 스스로 조련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여간 걸친 오라토리 5회 수도원 생활이 수련의 몸에 밴 까닭이다.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전 이미 그의 의지는 로욜라의 계율로 무장했으며 그의 연설을 수세기 동안 전통을 이어온 승려들은 토론 기술을 통해 단련되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스타일이란 개성과 달리 기술 연마를 기본으로 한다. 푸셰의 스타일을 지탱하는 침묵의 기술, 토론의 기술, 심리학적 분석 기술 등은 모든 숙련 과정에 거쳐 몸에 밴 것들이다. 그는 타고난 기질에 걸맞는 기술을 협조적인 환경 속에서 갈고 닦아 결국에는 세상을 휘어잡는 남다른 기술로 발전시켰다. 더구나 그의 기술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몸속에 서서히 스며든 이른바 신체 기법의 기술이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제프 푸셰의 처세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화가 나거나 흥분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말투 하나,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충실한 신하의 모습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자의 모습이 꺾였을 때 어김없이 그의 등에 칼을 꽂으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도원에서 단련된 자신의 절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권력의 욕망이 책에 나오면은 이런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있는 것이 권력을 다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일본에 갑니다. 내일 새벽 6시에 회사에서 일본으로 출국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영상은 내일 인천 쪽에서 앞에 찍을 것 같아요. 이 장소는 아니고요. 네, 내일은 인천에서 촬영을 하고 모레랑 일요일은 일본에서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